안녕하십니까. 배우락 토목기사를 선택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셨고 저희는 여러분들을 최대한 시간에 합격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사항들을 아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8가지 사항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취득을 왜 해야 되느냐입니다. 여러분들 배우락에 검색을 하는 순간 내가 토목기사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오신 건 압니다. 그런데 정작 왜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글쎄요라고 할 거예요. 취업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취업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법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술자라고 하는 등급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내가 토목 일을 하겠다, 기술자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기술자로 분리를 시킬 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이렇게 4가지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초급이 몇 점이냐예요. 35점이에요. 대학교를 졸업하면 20점을 받습니다. 그 외에 받는 점수가 10점이 있어서 30점은 받아요. 그런데 기술인협회라고 하는 곳에 기술자로 여러분들을 신고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학을 졸업한 상태에서 자격증이 없으면 35점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술자로 등록 자체가 안 됩니다. 기술자로 등록 자체가 안 되는데 내가 취업하겠다? 여러분들 택시 타죠?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면허증 있냐고 안 묻습니다. 자체 기본적으로 면허를 갖고 계시겠죠. 여러분들이 토목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신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나라는 의구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필수입니다. 35점이 돼야 기술자로 등록이 되고요. 기술자로 등록이 되면 건설회사가 뽑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은 또 주저리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어떤 회사로 내가 취업을 할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토목기사를 준비하실 때쯤엔 졸업하지 않은 상태가 대다수일 겁니다. 그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저는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취업 상담도 많이 합니다. 저 비쌉니다. 그런 때는 특강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받습니다. 그런 경험을 살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출 분야를 어디로 내가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물어보면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취업교육을 가서 처음에 묻는 대답이 뭐냐? 좋아. 건설사가 몇 개가 있니? 라고 하는 걸 묻습니다. 두 번째, 좋아. 그러면 1등은 누구니? 2등, 3등은 누구니? 왜 이런 게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건설사라고 하는 건 1종, 2종, 3종을 이제 우리가 단종이라고 표현하니까 내가 알고자 하는 내가 1등을 알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를 들어갈 거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 한번 해보십시오. 반대로. 왜 내가 그 건설사에 들어가려고 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물어봤죠. 건설사가 몇 개 있니? 대부분 토목과 학생이 40명 있습니다. 40명 학생들한테 막 유도하죠. 그래 건설사 얘기해봐. 그러면 한 10개 나옵니다. 다 1군이죠. 고등학교로 치면요. 여러분들 지금 고3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학교 몇 개 있니? 40명이 10개 얘기해요. 그것도 다 스카이 대학부터 시작해서 서울에 있는 꽤나 큰 고3입니다. 고3인데 서울대를 가겠다? 쉽지 않습니다.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늦었다라는 게 아니라 아직 1년의 시간이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내가 취업처를 할 것이냐? 첫 번째, 건설사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때 가서 하면 되겠지? 그때 가서 하면 늦습니다. 제가 하나 여러분한테 팁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까지 공부했습니다. 토목기사를 하기 위해서는 6과목이 필요하긴 해요. 그 6과목 중에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 뭔지 한번 생각하십시오. 난 이 과목이 평균 학점은 B
B나 C인데 이상하게 좋아. A 학점은 못 받았지만 난 이 과목이 좋아라고 하는 과목을 찾으세요. 그 과목을 찾고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하세요. 그런 방법들을 요구할 때 제가 다 여러분들께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건설사를 들어갔다. 내가 지금 취업을 바로 했다. 몇 년 근무하시겠습니까? 최하 30년입니다. 내가 30년 근무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나이 26, 27입니다. 30년 근무하면 57, 58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자식은 대학생입니다. 그때 일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일 계속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선택을 내가 어디를 할 것이냐라고 내가 선택하십시오.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락에서 그것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격입니다. 1차 합격을 해놓고 꼭 이런 분들이 나와요. 10명에 한두 분들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왜 자격을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은 토목기사를 취득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돼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졸업 예정자라고 하는 것이 돼야 돼요. 졸업 예정자라고 하는 것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4학년 1학기 등록금을 내셔야 됩니다. 4학년 1학기 등록금을 안 내고 휴학했다. 그러면 졸업 예정자가 안 돼요. 3학년 6학기 이수자입니다. 그러면 국가기술 자격증을 응시가 안 돼요. 만약에 내가 휴학을 하더라도 등록금은 내고 휴학하십시오. 그래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1차 시험 볼 때는 그런 거 안 묻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응시하죠. 그래놓고 2차 시험 딱 볼 때 어떻게 되냐면 학교에서 뭐 휴학이면 휴학에 대한 증을 내라고 합니다. 그런 걸 낼 때 4학년 1학기 등록금을 안 낸 학생은 졸업 예정자로 안 떠요. 그러면 필기시험이 불합격 처리됩니다. 그런 학생들 왕왕 나와요. 마음이 아프죠. 되돌릴 수 없어요. 그때 가서 다시 학교 가가지고 등록금 내겠다?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서 3학년에서 4학년 다 올라가잖아요. 휴학하는 친구가 있다면 대다수 휴학도 하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꼭 등록금은 내고 휴학하라고 하십시오. 졸업 예정자가 돼야 됩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는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시려고 하는 토목기사는 뭐 종목마다 다 다르지만 6과목입니다. 이 6과목을 얼마 맞아야 되느냐? 1차 과목에 대해서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면 60점 맞아야 되고요. 이 60점 맞는 과목 중에 내가 평균이 60점이 넘었다 하더라도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을 받아버렸다. 그러니까 35점, 30점 맞았다. 과락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평균이 90점이어도 불합격됩니다. 그러니까 과락은 무조건 안 됩니다. 배우락에선 그렇게 강의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배우락을 선택하신 지금부터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을 조금만 따라주신다면 충분히 60점 이상은 맞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 6과목에 대해서 아까 구조라고 말한 부분이 역학과 철근입니다. 물이 관련된 것은 수리, 상하수도입니다. 저는 토지라고 측량을 맡고 있습니다. 역학철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압니다. 얘네들은 좋아. 내가 반타작하자. 50점만 맞자. 전략하십시오. 맞습니다. 50점만 맞자. 수리,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수리학은 내용은 되게 어렵습니다. 유체역학 학교에서 배웠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과목이다 보니까 문제가 쉬워요. 왜? 기사시험은 한 문제를 1분 안에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걸 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리라는 과목은 60점에서 한 70점 정도는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토목기사 과목 중에 얘 두 과목은 암기 과목이라고 표현합니다.
암기 과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론을 많이 알고 있느냐라고 말로 물어보는 게 많습니다. 계산 문제가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다. 상하수도 같은 경우도 4문제에서 5문제 정도는 계산 문제가 나와요. 역학은 당연히 뭐 14문제 정도가 계산 문제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계산 문제에 비해서 상하수도나 토질은 말로 물어보는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상하수도. 왜 그럴까요? 얘는 법이에요. 법입니다, 법. 왜 이래야 되지?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법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돼 있죠? 라고 하는 걸 따져보는 거죠. 따라서 암기 과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강해요. 이런 과목은 내가 뭐 정리를 한다든지 키포인트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자칫 점수가 뚝 떨어질 수 있어요. 시험 보러 가기 전에 꼭 2, 3일 전에는 다시 한번 싹 훑어봐야 될 그런 과목이기도 합니다. 상하수도 토질입니다. 여기서는 80점 정도 여러분들이 점수를 내야 되고요. 토질은 2차 과목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2차 실기 과목이 시공이라는 게 있어요. 시공이 한 70% 정도 차지하는데 시공을 70%의 것을 100% 봤다라고 한다면 토질이 한 40%가 따라 들어갑니다. 따라서 토질을 해놔야 2차에서 편해요. 그러니까 1차에서 고득점을 맞아야 될 이유이기도 하고 2차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토질은 따라가셔야 되고 측량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왜 어려워하죠? 계산식이 많은 데다가 오차라고 하는 녀석을 여러분들이 싫어해요. 오차가 있어서 싫습니다. 또 오차를 조정까지 해줘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단편적으로 몇 가지 분류로 해서 그것만 하라고 얘기를 해줘요. 다른 오차까지 끌고 들어가면서 가우스 공성 끌고 들어가고 어렵습니다. 자주 출제되지도 않습니다. 자주 출제되지 않는 부분은 우리 오래 하지 마. 이거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버리는 겁니다. 자주 출제되는 부분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업을 또 해놨습니다. 또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해놓은 그런 방식이 그래도 여러분들보단 저 같은 경우도 20년 강의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좀 더 유리하구나라고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들으시면서 언제나 궁금한 사항은 바로바로 질문을 하실 수 하도록 하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답변을 다 해드립니다. 따라서 이렇게 내가 전략을 세워서 내가 몇 점 정도 맞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정하십시오. 그 중에 여러분들 60점, 즉 72개만 맞으면 합격입니다. 많이 맞아라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75개입니다. 그럼 몇 문제 중에서? 120문제 중에서 120문제 중에 75개만 여러분들이 맞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또 해주시면 되겠죠. 막 고득점 가서 뭐 평균 90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자격증이 빨간 거 나오지도 않습니다. 전략과 전술을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과목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요. 그럼 우리 배우락에 대한 강좌 구성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락에서는 여러분들께 어떤 형태로 수업을 진행을 해왔냐면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중요한 내용의 모든 부분의 이제 챕터마다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이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예를 들어 정의를 파악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럼 정의 파악이 끝나게 됐으면 그거에 대한 뭐 기본 공식이 있을 거고요. 기본 공식을 이용해서 활용하게 됩니다. 그걸 또 넘어서 응용하게 되죠.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공식을 알고 있다. 그럼 이 공식을 그대로 물어봐서 답이 뭐냐라고 물어봐야 여러분들이 풀기 편하죠. 시험은 절대 그렇게 안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답을 줍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하나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를 구하라고 해요. 근데 그냥 이렇게 구하라고 하면 밋밋하죠. 기사 2급, 즉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산업기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형태가 이런 문제로 나오는 거고 기사 수준에선 이렇게 나온 부분들을 활용이나 응용해서 끌고 들어갑니다.
여기에 있는 공식을 꼭 하나는 써서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기본 공식을 알고 있다, 정의를 알고 있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런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야 될까요? 패턴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여러 사항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해드립니다. 또한 강사님들이 다 해줄 겁니다. 좀 이따 예시를 제가 풀어드릴 건데 그 내용 역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책에 있는 교재대로 쭉 공부를 했는데 정작 문제를 풀려고 하면 어떡하죠? 못 풉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여러분들께 조금은 완화시키도록 또 찾아가기 쉽도록 이종표 역할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전문 용어입니다. 용어예요.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쓰는 일반 용어들이 있습니다. 또 그 용어를 써야 말이 짧아요. 그런데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전문 용어로만 다 수업을 해버리면 내 수업 1시간 듣고 나서 뭘 배웠지라는 생각 듭니다. 제가 타파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전문 용어를 쓰지 말자입니다. 전문 용어를 안 쓰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제가 수업하는 때 말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말이 많아진 만큼 듣는 여러분들이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저희 전문 용어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문 용어로만 수업을 다 해버리면 내가 그 수업을 들었지만 뭘 배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수업은 안 합니다. 배우락의 특징입니다. 배우락에선 전문 용어 대신 이 용어를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몰라도 우리가 풀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술이지만 갈수기입니다. 물가의 선을 긋기 위해선 평수위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제가 수업을 이렇게 했다고 쳐보십시오. 제가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가 싶을 거예요. 그리고 들어도 뭔 말인지 모릅니다. 얘를 풉니다. 갈수입니다. 1년 중 365일인데 355일 이하로 줄지 않는 수위입니다. 즉 1년 중에 열흘보다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수위예요. 물이 말랐다는 뜻입니다. 그런 게 갈수입니다. 평수위는 1년 중 185일이 더 이상 가라앉지 않는 수위라는 뜻입니다. 이 수위를 우리가 물가를 그리는 데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럼 제가 평수입니다라고 한마디 하면 이 말들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수업 편하죠. 듣는 여러분도 편하고. 그러나 듣기는 편한데 수업을 다 끝나고 나서 내가 적으려고 하면 뭘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내용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리셔야 됩니다.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이 내용을 다시 복습하면서 그때 가서 공부해야지 쉽지 않습니다. 배우락의 큰 장점은 바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시킨다는 겁니다. 따라오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합격의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서 좀 더 예시라든지 비교를 좀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측량 과목인 관계로 측량으로 그러면 여러분들께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두 고지에 대해서 이렇게 경사가 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항상 높이라고 하는 것은 민씨 레벨, 평균, 해수면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지오이드라고도 하죠. 그럼 평균 해수면이라는 게 뭐냐? 높이의 기준이 돼요. 왜? h가 0이니까. h가 0은 선을 쭉 연결한 것이 지구에서 높이의 기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산의 높이를 뭐라고 하죠? 해발이라고 합니다. 해발 600m, 해발 700m 이렇게 해야지. 6발 600m, 6발 700m 말 이상하잖아요. 육지를 기준으로 지지 않습니다. 바다를 기준으로 둡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높이의 기준은 다 민씨 레벨, 바다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A점, B점을 줍니다. 그럼 A점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 점이에요. B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해야 됩니다. 문제는 항상 그렇게 내요. 그러면 우리가 HB라고 하는 것을 구해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울 때도 그렇고 뭐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그렇고 HB는 말이죠. HA에다가 기계고 I에다가 H에다가 마이너스 Z 하시면 공식이 구해집니다. 이 공식이 상당히 중요하고 H에 대한 공식 100분의 ND라고 하는 변형된 공식이 있으니 얘 역시 마찬가지로 공부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고 강의를 끝냅니다. 배우락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공식이 왜 태어났는지 뭐 다 일일이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릴 수 있게 강의하는 방식으로 해놓죠. 우리가 HA점에서 HB점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기계를 세우고 평판을 세우고 HA점에서 HB점에 스타프를 세우겠죠. 그러고 나서 LED를 통해서 스타프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리와인드해서 HA점은 안다고 했습니다. 줍니다. 예를 들어 50m라고 하죠. 이 높이가 50m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HB는 어떻게 구하지라는 뜻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쪽에다 투영하시면 돼요. HB입니다. 이쪽에다 투영을 시킨다는 뜻이 뭐냐? HB를 구하기 위해서 한번 옆으로 다 투영시켜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높이, 여기까지 높이, 여기까지 높이, 여기까지 높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가? 그대로 따라오면 얘가 뭐가 되는 거죠? HA가 됩니다. 지금 HB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HA에다가 그 다음에 이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기계가 서 있는 높이예요. 기계가 서 있는 높이를 우리가 뭐라고 조금 유식한 말로 표현하냐면 기계고라고 합니다. 기계의 높이라고 하죠. 기계의 높이를 우리가 I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H라고 하는 건 뭐냐?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졌죠. 이 삼각형이 만들어진 것 중에 계산에 의해서 나온 이 높이입니다. 얘가 H예요. 스타프를 읽은 높이는 얘입니다. 얘를 스타프 읽은 값으로 Z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HB라고 하는 것을 천천히 다시 한번 그려보죠. HB라는 공식을 외워. 그게 아니라 HB라는 공식이 어떻게 태어났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HB입니다. 이 높이가 어디까지일까요? 요 빨간 점이 찍혀있는 요 높이까지입니다. 얘가 HB예요. HB를 어떻게 할까요? HA를 더해야 여기까지 올라가지겠죠. 지금 HB라고 하는 것은 이 높이가 HB예요. HB를 우리가 그러면 구해보자 이겁니다. HA 더해 주셔야 되죠. 기계고 더해 주셔야 되죠. H를 더하고 보니까 뭔 일이 생기냐면 스타프를 평생 꽂아놔야 돼요. 그럼 스타프 꽂아놓으면 안 되겠죠. H를 구하고 나서 뭐만 Z만 빼주면 이만큼만 빼주면 뭐가 돼요? HB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공식이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 그림이 기억이 나요. HB를 구하십니다. 공부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저희가 커리큘럼을 짜놨습니다. 배우락을 믿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만큼 보답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부의 양을 줄여드린다라고 표현이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해야 될 양을 줄여드린다는 뜻은 최소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공부를 집중포화시키는 거예요. 공부를 내가 3시간, 4시간 해야 된다면 2시간 정도로 줄여드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대신 그것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당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배우락 박용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